이대로 가면 정말 망한다, 이런 말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했죠. 저는 보통 아침에 뉴스를 취합한 뒤에 대본을 써서 저녁에 올려드리는데, 저녁에 영상을 올리고 유시민 작가가 출연한 영상을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영상의 취지가 칼자루는 판사들이 쥐고 있으니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시민 작가도 민주당의 쓴소리를 한 걸 보고 비슷한 방향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한편으론 뿌듯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도 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매우 힘들어지고, 유시민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관련 여러 재판이 묻혀 있어서 그렇지, 사실 가장 먼저 이뤄내야 할 건 검찰개혁이 맞거든요. 국힘은 어차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들은 지금 본인들의 운명과 이권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고요. 개혁의 칼자루 자체는 정부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타를 잡아줘야 할 것, 현재로선 민주당이라는 거죠. 오늘은 정성호 장관에 대한 이야기만 정리해도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한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잘 수행하고 있나? 만약 그렇지 못하면 뭐가 문제지? 이런 걸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선 검찰개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고 정부와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국회 법사위 내용이나 정성호 장관의 입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 수월하게 가고 있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좀 놀랐던 부분이,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정성호 장관을 질책할 때 정성호 장관의 답변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었거든요. 검찰개혁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질책의 요지였는데, 정성호 장관은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이상했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뭐라는 거지?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이유가 법무부 장관한테는 없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종의 수건사업 같은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온 언론이 도와주지를 않았고, 사회적으로 국민 대부분도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가 대통령의 해안을 미쳐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문재인 정부 때도 실패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칼자루를 휘두를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힘을 실어줬어야 하지만, 오히려 추미애는 악마화되고 윤석열 검찰의 집단 움직임과 이에 비해 미미했던 개혁의 움직임으로 검찰개혁은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이미 두 번의 큰 실패가 있었고, 이번엔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일으켰다는 역사적 사실이 생겼고, 그 명분을 타고 들어가다 보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버렸다는 게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짓을 저질렀냐? 이겁니다. 대장동부터 성남FC, 대북송금, 통일교, 신천지 등등, 결국 이 중심에는 검찰과 국힘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를 우리가 지지하는 이유도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고, 개혁의 이유와 필요성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뜻을 받들어서 각자가 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뭔가요? 검찰의 상부잖아요. 그럼 검찰 개혁의 방향과 분위기를 잡아야 하는 게 바로 법무부 장관인 겁니다. 저는 적어도 박상용 검사의 연호 술파티 관련 전수조사를 할 때만 해도 너무 잘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검찰개혁 과정에서는 계속 잡음이 들려오고, 수사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정부 기조와 이견이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내더니, 정작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못 내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필요할 수 있는 것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구분하자, 이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 검찰개혁이고요. 보안 수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논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당정 갈등이다, 법무부 장관이 명확하게 입장을 못 낸다, 이런 기사만 나옵니다. 왜 계속 이런 갈등 국면이 언론에서 다뤄지냐?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분위기를 제대로 휘어잡지 못한 탓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비판받는 이유를 정성호 장관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사람이 별로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검찰은 개혁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모든 검사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결국 검찰 개혁을 하게 한 자들은 누굽니까? 나쁜 검사잖아요. 이런 상황에 모든 검사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 것이며 검찰의 구조를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한테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검찰은 단순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최종 칼자루는 판사들이 쥐고 있지만 그 판사들한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게 정치 검찰이라고요. 검찰 앞에 정치가 붙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확대되어 왔는지 정성호 장관은 이걸 모르는 거냐 이겁니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박하고 여론을 움직이고 특정 정치 세력을 제거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은 검찰을 지켜주면서 보호받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검찰 독립을 외칠 수 있냐 이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걸 확실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나 박은정 의원만 봐도 개혁의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만 보고 움직인다면 모든 검사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 일부 검사 출신 의원들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민주당을 망하게 하는 케이스들이고요. 이런 자들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대로 걸러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정당이라는 게 선출된 사람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것이지 검증된 사람들만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투표라는 다수결 원칙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나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선출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제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의 원래 정신이고 이해찬 정 총리께서 추구하던 민주당의 진짜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 합당으로도 말이 많은데요. 저는 이건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합당을 해야 한다고 선택한 이유가 충분히 있겠죠. 물론 이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뒤에 있는 과정, 예를 들면 사전에 왜 얘기를 안 했냐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문제가 있으면 그 합당이 왜 문제인지를 가지고 비판하면 되지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정말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정당인 건 맞지만 그 이면에는 실패했던 경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재명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실현시켜줬고 민주당한테 거대 의석수를 안겨줬습니다. 국민들은 결과로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도 과거의 실패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당내의 갈등과 일부 장관이나 참모들의 실책으로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